오늘은 3월 1일 3.1절입니다. 3.1절,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어떤 날인지 대강 아실 겁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를 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어요.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 이 날을 기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919년 3월 1일. 이러면 또 한 분이 생각납니다. 유관순 열사 생각나죠? 유관순 이분은 1902년생입니다. 충청남도 천안 출생이에요. 그런데 1919년 3.1절 3.1 독립선언서 발표한 그 다음 해에 사망했습니다. 1902년에 태어나서 1920년. 그러면 꽃다운 19세 나이에 사망을 했어요. 장터에서 군중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고 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일본군들에 체포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본 헌병들이 쏜 총에 두 분 다 맞아서 피살됐어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고문에 의해서 방광파열로 순국하였습니다. 일본, 정말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근데 저는 일본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과거 때문에 미워합니다. 정말 이런 그 3.1절에 대해서 이런 유래, 역사 이런 거를 듣다 보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과거를 가지고 무조건 미워하고 상대를 적으로 돌려 세운다는 것은 저는 우리나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죠. 다른 산의 돌. 그렇죠? 타산, 다른 산에 있는 돌 아닙니까? 타산지석. 다른 산에 이 거칠고 쓸모없는 이 안 좋은 돌이라도 아주 쓸데없는 그런 돌이라도 내가 좋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옥을 갈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 안 좋은 언행일지라도 그것을 자기 본보기로 내가 지혜를 쌓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산에 못생긴 돌, 그걸로 나는 옥을 갈 수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반면교사라는 말도 있어요. 반대의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란 뜻이에요. 사람이나 그 사물 따위의 그 부정적인 면에서 얻은 그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이 대상이 스승으로 표현이 된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 이런 언행, 이런 실패를 거울 삼아서 나의 가르침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일본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들 많이 계세요. 또 중국 가보셨습니까? 많이 계실 겁니다. 중국, 일본 양쪽 나라를 다 가봤습니다. 저도. 또 다 가본 분들도 제가 드리는 말씀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 하나로 제가 표현 한번 해볼게요. 중국과 일본을 다 갔는데 우리나라하고 세 나라를 비교를 하자 그러면 일본에 가면 이 도시에 차들 많이 다니죠? 이 클락슨 소리가 별로 안 납니다. 빵빵거리는 소리가. 중국에 가죠? 정신없어요. 서로 여기저기서 그냥 빵빵거리고 이 도시가 되게 시끄러워요. 이 클락슨 소리로. 근데 우리나라 보면 중간이에요. 중국은 되게 시끄러워요. 일본은 조용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중간쯤 돼요. 우리나라도 그 빵빵거리는 게 이 클락슨 소리가 과거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어요. 또 새치기라 그러죠. 차가 막 달리는데 깜빡이 켜면서 차가 들어와. 전에는 과거에는 못 들어오게 막 깜빡이 켜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못 들어오게 막아서면서 막 더 빨리 달려요. 지금은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양쪽에서 차들이 계속 한 차선에서 공사 중이야. 그럼 한쪽 차선으로 차들이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대 빠지면 기존의 차가 가고 또 옆 차선에서 한 대 빠지면 기존의 차가 가고 서로들 질서를 많이 지켜요. 그런 걸 많이 보죠.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과거 10년, 2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양보하는 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하나, 중국 공산당이죠. 사회주의. 그 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국민을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이 또 다를 것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본에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좀 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쌀쌀맞게 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가보고 느낀 점입니다. 한국 사람들을 좀 무시하거나 좀 하대하고 또 이렇게 좀 쌀쌀맞게 대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중국에 가보죠. 여러분들 보통 이 여행을 가보면 주로 여행자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코스로 다니잖아요. 대부분. 그죠? 저는 어떤 스타일인지 전에 설명을 다 드렸죠. 저는 아무 버스나 타요. 버스가 그게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타요. 저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이 동네 막 떨어질 것 아닙니까? 너무 재밌어요. 정말 일반 여행객들이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그 나라의 국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리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골목 다 들어가 봐요. 그리고 집집마다 구경 다 해요. 그러면 외국인인지 알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집 이렇게 다 보여줘요. 중국 사람들은 너무 친절해요.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뭐 두 팔 벌려서 환영까지는 아니지만 얼굴이 밝아져요. 그리고 참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도 줘요. 거기는 찬물 잘 안 마셔요. 주로 이 차가 항상 뜨거운 거예요. 차도 주고 상당히 호의적이에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뭐 비교를 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면교사, 타산지석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본이라고 무조건 과거를 생각하고 미워하는 것보다는 우리보다 잘하는 거 있으면 우리가 따라 배워야죠. 우리보다 못하고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는 거라면 그것을 우리가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국 사회주의 공산국가라서 무조건 문 딱 닫아. 일본 과거 우리나라 침략했던 그런 나라야. 아주 나쁜 나라야. 딱 문 닫아. 이것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절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본 잘하는 거, 우리보다 뛰어난 거 우리가 보고 배워야죠. 또 중국에서도 우리보다는 잘 살고 못 사는 이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나은 것 있으면 우리 또한 또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쪽에 다 여행을 해봤지만 정말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가까이 가기가 참 편해요. 너무 잘해주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저부터도 이렇게 좀 한 이 걸음을 좀 떨어져서 이렇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꼭 낮에 해야 되는 겁니다. 밤에는 함부로 하게 되면 안 되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밤늦게 어디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동네에 떨어지면 아무래도 불안해지죠. 낮에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호텔 명함은 꼭 가지고 나와야죠. 근데 지금은 뭐 핸드폰으로 구글 지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행하기가 너무너무 편해요. 아침에 밥 먹고 아무 버스나 타고 다니다가 사람들 많고 또 이 시장 동네가 있고 이렇게 좀 괜찮은 거 볼만한 데 있으면 무조건 내립니다. 내려서 그 동네 구경하고 그 다음에 다 봤으면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아무 버스나 타고 또 아무 데나 가다가 또 뭐 10분 타든 20분 타든 가다가 밖에 보면서 재밌는 데 있을 것 같으면 또 내려서 거기서 또 몇 시간 또 지내고 이러다 보면 내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몰라요. 지금은 뭐 구글 지도 보면 위치가 어디구나. 거기서 택시 타고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면 되겠죠.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일본, 뭐 중국, 필리핀, 뭐 베트남 이런 데면 뭐 어디 다니고 어디 갔다 오고 누가 갔다 왔으니까 나도 거기 가보고 이런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데에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나라의 국민들의 생활상을 정말 리얼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거의 못 봤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다니는 그 코스는 외국인을 전문적으로 대하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 또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외국인을 항상 봐왔어요. 그러나 버스 타고 아무 데나 막 가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을 거의 안 봤던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들 원숭이 쳐다보듯이 봐요. 그 사람들이 저를 원숭이 쳐다보듯이 보고 저도 그 사람들을 원숭이 쳐다보듯이 보고 그러면서 서로 친해지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여행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거를 안 해본 사람들은 위험한 거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은요. 무슨 아프리카라든지 내전이 있는 데라든지 그런 위험한 나라가 아니면 대낮에 다니는 데는 위험한 건 없어요. 또 특히 밤늦게 또 특히 남자들이 다른 나쁜 생각을 가지고 뒷골목을 혹시 찾아다닌다든지 이런 건 위험하죠.
근데 대낮에 버스가 다니는 노선으로 이 다니는 곳은요, 어느 나라든 가든 대부분 안전해요. 그 나라 자체가 불안하다면 그 나라를 안 가죠. 그 외에 웬만한 나라들은 낮에 아무리 돌아다녀도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행을 갈 기회가 생기면 외국에 한번 그렇게 한번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참 재밌어요. 또 외국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그 건강보험 내고 계시죠? 그 건강보험 그 안 내도 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많이 내잖아요. 알고들 계시죠? 말씀드려서. 그러면 외국 나가 있으면 그 건강보험료 가지고 한 달 건강보험료 낼 돈으로 한 달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외국 나가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뭐 30만 원, 50만 원, 뭐 80만 원, 하여튼 100만 원 아마 이하로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외국에 나가게 되면 나가 있는 동안은 면제받는 거예요. 한 매달 그 건강보험료 내잖아요. 그거 면제받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내에서도 한 달 생활비가 얼마예요? 한 200~300만 원, 200만 원은 뭐 기본이고 보통 300만 원 전후 될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건강보험료 그것도 면제받으니까 그것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 나가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 내가 특별히 무슨 쇼핑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사치를 하기 위해 한다든지 이런 것도 술 많이 마신다든지 이런 것만 아니면 여기서 생활하는 돈 거기서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어요. 유럽이나 특히 물가가 비싼 동네가 나라가 아니라면 말이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보면 물가가 또 비싼 나라 아니겠습니까?